예, 지금부터는 일본의 무역 규제 일부 철회와 지소미아의 임시 중단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좀 세부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정경유통 시간에는 지금 일본 정부의 속셈과 그리고 우리 한국 청와대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주간 코너죠. 이 정경유통 시간에 이종훈 박사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지난 그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학의 전 차관의 무죄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가장 주목받는 이 반전이 있는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주말에도 한창 좀 시끄러웠죠. 특히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실 테고 일본에서는 이 한국이 양보를 한 것이다. 퍼펙트하게 이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사히 신문 보도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이제 종료 정지 직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산케이 신문 보도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일본 쪽에 이제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서 일본의 퍼펙트 승리다 이렇게 또 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양보를 하지 않았고 결국 한국 정부의 양보에 따라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 그런 정도로 일본 쪽에서 지금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정부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일본도 그러면 수출 규제 부분을 좀 재고를 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 쪽에서 지소미아 이 파기 결정을 철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라는 게 대체로 지금 일본 쪽의 설명 내용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도로만 나온, 그러니까는 팩트 체크가 안 된 보도로만 나온 네. 그 아베 정권의 고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뭐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한국이 계속 뭐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까지 나서서 한국을 압박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아베 정권이 지금 펴고 있는 그런 부당한 정책은 미국도 인정한 정당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쎄요. 이 어떤 시나리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신 우리 정부는 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정용 아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도 높게 그런 항의도 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도 삼고 그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판정승한 것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과 포용 이런 외교 정책을 펼친 결과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판정승한 것이다. 일본 쪽에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퍼펙트 게임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 또 일본 그 관리들의 발언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더니 일본 쪽에서 사과를 해왔다. 예. 이런 내용까지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또 뭐 사과한 적 없다라고 하는 또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박에 재반박이 자꾸 지금 이제 서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배경을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크게 두 가지 점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 최근에 그 사쿠라 그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일본이 뭘 양보를 했다거나 뭐 내줬다라든가 이런 식이 되면 국내에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캔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번 사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한 거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찌 됐건 뭐 그 카드를 썼고 뭐 카드를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철회를 하면서 뭔가 얻어냈어야 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아직까지 얻어진 건 없거든요. 예. 수출 규제를 뭐 철회했다거나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겁니다. 대화를 이제 하기로 한 국장급 대화까지만 하기로 한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뭐 현금 주고 어음받았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예.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뭐가 나온 건 없는 거예요.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일본 정부하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한국 내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문책론이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나섰던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고요. 다른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변수들은 뭐냐 하면 향후에 진행될 그 협상 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 예. 그것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외교 협상을 할 때, 특히 한국 정부하고 외교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좀 화를 돋구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흥분하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 본인들의 실리를 취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명분을 취하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로 우리 정부가 먼저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굳이 뭐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예.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어떤 전략과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뭐 일단은 그 입장 표현을 굉장히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 입장에는 앞으로도 이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 내의 그 여론도 문제지만 한국이 굉장히 좀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한 것 아니냐. 특히 일본과의 어떤 그런 무역 규제, 지소미아, 자존심을 갖고 하는 국방 안보 이런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머리를 숙인 것 아니냐 이런 가짜 뉴스나 네. 그런 악의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앞으로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일본 정부는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의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적으로 좀 약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이제 임기도 더 연장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또 헌법 개정도 하고 싶고 내년 올림픽도 또 잘 치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우려먹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 쪽,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다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될 것은 결국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철회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응 카드로 내놓은 게 WTO 제소와 지소미아였는데 두 개를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포기한 상태, 그 카드를 접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WTO 제소 부분은 좀 남겨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카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두 개를 지금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 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를 가지고 이걸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법원 그 판결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결국 수출 규제는 일본이 또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카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원샷 딜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상당히 정교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정교해야 하겠지만 일본 정부가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우려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거칠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속된 말로 말릴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금 그 이 박사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소미아와 WTO 제소 이 두 카드를 다 접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든지 그 일부 철회를 일본이 번복을 하게 되면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카드는 살아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데 그 카드를 다시 되살리기가 과연 쉽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카드를 접게 된 데는 일본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미국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작용을 했던 거고 또 미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또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찌됐건 한미 관계에 약간 좀 이상징후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 쪽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다시 또 이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하는 점이죠. 네. 지금 뭐 남아 있는 또 분수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입니다. 스촨성에서 중국 스촨성에서 12월 하순에 있는데 정상회담 지금 일본이 저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응하겠느냐 하겠느냐 또는 뭐 유화적으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응대를 하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는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검승부가 한번 남은 거죠. 아베 총리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걸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베 총리의 전략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속내까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역시 국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국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게 유리한가 그리고 일본이 받을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 선까지고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리면 문제는 풀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그 문제도 아베 총리로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다. 예. 그 점을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역시 이제 국익에 우선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박사님의 이제 전망이시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